안녕하십니까.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 고1 기본편 대입 전형의 이해를 맡은 수성고등학교 교사 신혜정입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 기본편에는 대입 전형의 이해, 학생부 종합 전형, 학교 생활 기록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트 1의 대입 전형의 이해는 대입 전형, 주요 대입 전형의 특징,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진로 진학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입 전형 전체 일정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2 2월 말에 교육부에서 주요 대입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대입 정책의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1 8월 말이 되면 대교협에서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합니다. 기본사항에는 각 전형 기본 전형이 들어있어서 대입에 대한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2 4월 말에는 각 대학에서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대학의 전형별 주요 사항이 실려 있어서 대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3 5월 말에는 수시, 고3 8월 말에는 정시 모집 요강을 각 대학에서 발표합니다. 모집 요강에는 최종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학의 선발 계획이 확정된 것입니다. 자, 모집 시기에 따른 대입 전형을 분류해보면 9월에 모집하는 수시 모집과 1월에 정시 모집, 2월에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주된 전형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입니다. 수시 모집은 최대 6회까지 지원 가능하고 정시 모집은 가나다 군별로 1회씩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 모집은 각 대학에서 결원이 생기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충원하는 것으로서 수시와 정시에 모두 불합격되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의 유형 및 요소를 살펴보면 수시 모집 전형은 크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만 보는 전형도 있고 학생부 교과의 서류 또는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능 최저가 반영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대학에서 제시한 논술 시험을 치는 것인데요. 논술에 학생부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많은 학교에서 걸어놓고 있습니다.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은 특별한 특기가 있거나 실기고사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 수시 전형을 정리해보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학교 활동을 통한 학생부를 채워야 하고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수능도 준비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정시의 전형 유형 및 요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과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100%이거나 수능에 학생부 또는 면접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은 특기나 실기고사를 통해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면 각 전형별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이고요.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인 면접과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운영이 되며 거의 대부분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의 특징은 전년도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방법은 크게 학생부 교과 100%, 학생부 교과와 면접, 학생부 교과와 서류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100%는 내신 성적으로 뽑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대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비교과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출결, 봉사활동 시간을 정량화해서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에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대학 및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 서류를 평가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때 서류 평가는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 그리고 성취도,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런 것들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성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병행해야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에 면접과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목표 학과 및 대학을 설정할 때 전년도 대학별 전형 결과를 참고하면 되는데 전년도 대학별 전형 결과 입학 성적 컷은 대학 어디가에 가서 참고하면 되고요. 대학 어디가는 아래에 QR코드로 접속하면 됩니다. 요즘 추세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면접이나 서류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란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도 중요하고 학교 생활을 나타내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가 중요하며 특히 진로 과목에 따른 과목 선택이 중요합니다. 과목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괄 선발과 단계형 선발이 있고요. 일괄 선발은 학생부를 기초로 해서 합격자를 한 번에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경북대학교 학종 일반이 있습니다. 단계형 선발은 1단계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발 인원의 몇 배를 뽑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을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때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부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 소양 및 인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동국대 두드림, 경북대 학종, 지역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1단계 학생부 서류를 뽑고 2단계 면접에서 대학에서 만든 문제를 주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계열적합 전형, 연세대 활동 우수 전형, 서울대 일반 전형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이 중요합니다. 교과 수업에 적극 참여해 학업 역량을 높입니다. 즉, 내신 성적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연계, 심화, 확장을 하면 됩니다. 연계, 심화, 확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과 어디가 사이트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것처럼 대학에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 무엇을 평가하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런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심화, 확장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는 파트 2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전형이고요. 분석적,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대학별로 논술 유형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느 대학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한번 판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다수의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도 중요합니다. 논술 전형 선발 방법은 논술 100%, 즉 논술 실력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술에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부 반영 비율은 10에서 40%까지 다양하고요. 논술과 학생부 교과 이외에 출결, 봉사 등 활동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논술 전형으로 갈 거야 라고 하더라도 교과 내신 성적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방법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를 중심으로 개념 학습 및 배경 지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교과 학습 활동과 독서를 연결해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출문제를 분석합니다. 기출문제는 논술 가이드북이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있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각 대학마다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QR 링크를 따라가면 대학별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논술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수능 위주 전형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을 주된 평가 요소로 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모집군 가나다별로 각 1회씩 최대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수능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이 어디인지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반영하거나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방법은 수능 100%, 즉 수능 성적만을 보는 경우와 수능에 학생부 교과나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학생부를 수능 성적과 함께 반영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면접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수능뿐만 아니라 교과와 면접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 준비는 다수의 대학이 수능 성적만을 전형 요소로 활용하므로 수능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은 학생부를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 학년도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필수로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학교 폭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학교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제2외국어 한문을 치는 학생도 일부 있겠지요. 수능 시험 성적표 예시안입니다. 성적이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한문은 등급만 표시되고 나머지 과목은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표시됩니다.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에 대해 설명드리면 표준 점수는 원점수의 상대적 서열이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나타냅니다. 백분위는 전체 수험생 중에서 나의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여기서 백분위 국어가 94다라는 것은 나의 점수보다 낮은 학생들이 94%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백분위는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리고 등급은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산출하는 것입니다. 등급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러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은 뭐냐면 수시 모집에서 대학이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수능 과목의 등급 합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을 예로 들어서 수능 최저를 맞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세계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우선 사례 1과 사례 2를 한번 살펴보면 등급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한국사는 3등급으로 둘 다 충족이 되었고요. 잘했는 과목 3과목을 골라보면 사례 1의 경우에는 탐구 1등급, 영어 2등급, 국어 4등급이고요. 사례 2의 경우에는 영어 2등급, 국어 3등급, 수학 3등급 이렇게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등급 합을 계산해 보면 사례 1의 경우에는 1, 2, 4 더해서 7, 사례 2의 경우에는 2, 3, 3등급 더해서 등급 합이 8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례 1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고 사례 2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산출하는 방법을 잘 아시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진로 진학 정보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커리어넷입니다. 커리어넷에서는 진로 심리 검사 및 진로 적성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수천여 가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커리어넷에서 여러분이 디자이너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디자이너를 입력하고요. 그러면 관련된 디자이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광고 디자이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광고 디자이너 눌러보시고 직업백과에서 광고 디자이너 한번 찾아보면 관련 학과 핵심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학과 개요, 개설 대학, 학과 전망 등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입정보 포탈 어디가가 있습니다. 어디가는 아마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쓸 겁니다. 대학별 입시 요강, 전국 대학별 전년도 입시 결과 등 입시 자료를 얻을 수 있고요. 학생 성적 기반 학과 분석 및 합격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진로 진학 전문가 선생님과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어디 갈까 할 경우에 찾아보는 곳이 대학 어디가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요. 자, 대학 어디가에서는 앞서 말한 내용 외에도 직업정보, 대학정보, 자신의 학생부 성적 분석, 온라인 대입 상담 이런 다양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진학 진로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진학진로정보센터에서는 대입 지원관과 상담할 수 있고요. 대학 진학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연계 선택 과목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수시 및 정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학진로정보센터의 대학 진학 정보 탭에서는 대학별 모집 요강, 입시 결과,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한꺼번에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트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대입은 성적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점에 맞는 전형을 찾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